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장르 집중 탐구 미스테리에 이어서 이번엔 무협 네 분 모셨습니다. 한국 무협의 대부 작가 좌백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좌백입니다. 자, 너는 대부냐? 나는 대무다. 작가 작가 진산. 예, 안녕하세요. 진산입니다. 참고로 두 분은 부부입니다. 네. 그리고 30년을 건너뛰어서 무협으로 논문을 쓰고 비평을 하는 무협 연구가 박사 이주영. 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 자, 너만 무협으로 논문을 썼냐? 나도 논문을 썼고 무협 에세이도 쓴다. 예. 무협 평론가 석사 서원득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석사 서원득입니다. 좌백 진사는 필명인 거죠. 네. 무협으로 논문을 쓰신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예. 쓸데없이. 자, 무협이 마이너 장르다 보니까 왜 대부로 불리는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 석사의 관점에서 우선 이 두 분이 왜 대부, 대무인가.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면 엄밀히 말하면 좀 박사 수료를 해서 박사 논문을 준비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박사 아니구나. 석사 그럼. 엄밀히 말하면 석사가 맞습니다. 이 석사!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를 답변을 드려보자면은 우리나라에서 95년도쯤을 전후해서 PC통신 무협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대본서 무협과는 다른 형태의 이제 온라인상에서 연재를 하기도 하고 또 출판을 하기도 하는 그 창작의 흐름을 주도를 하신 두 분이기 때문에 대본서 무협에서 온라인 연재 무협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주도하신 분들이구나. 초창기 연재를 주도하시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셨죠. 큰 영향력이라 할 때 첫 번째로 무협의 수명 연장에 큰 기여를 했다. 수명 연장. 왜냐하면 저희가 맹무협까지 간다 했을 때 90년대 때 만들어지고 이제 좀 확장된 걸 기반으로 이제 해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기원이 됐구나. 그죠. 그리고 작품의 퀄리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이만큼 좋은 작품을 냈었다라는 자부심의 등불 같은 것이죠, 이것이. 이 정도 퀄리티가 우리의 출발점이다. 이만큼 한 거를 우리가 계보를 잇고 있고 여기서 나온 설정들을 가지고 좀 더 확장해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만들어냈던 세계 설정 거기서 다 출발한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게 된 거죠. 이제 다음의 세대들이 창작을 하는 기반이 되고 전통적인 서사 구조에서 한계를 조금씩 벗어나는 이제 틀을 마련해 주시면서 다른 작가들이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석사, 서석사는 재밌는 것이 우리 이석사는 고대 국문과고 서석사는 연대 국문과예요. 그러면서 같이 장르 비평팀을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서 이석사는 국내를 담당하고 서석사는 해외를 담당하네. 묘하게 나눠지게 됐네요. 자, 그럼 우리 두 분의 거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은 왜 결혼까지 한 겁니까?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저보다 조금 먼저 무협 작가로 이제 데뷔를 했었고 저는 저 사람이 속한 출판사에서 후원을 한 공모전에 무협 단편 소설을 내서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시상식에 나갔더니 여자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만났고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 남편분 심사위원이었습니다. 부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인 줄 알고 뽑은 거니까. 글만 보고 뽑은 거구나. 예, 온라인으로 투고를 했으니까요. 근데 왔더니 여자야. 네. 심사위원의 권력을 남용한 겁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택을 저쪽이 먼저 했기 때문에. 이건 기억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초식이 뭔가 왔나 보죠? 당신 말 잘해? 오늘만 사는 거 아니야? 그때 다행히 첫 번째, 두 번째 소설을 쓴 게 이게 제법 팔려서 좀 유명해졌어요.
그 덕분에 이제 심사위원이 된 거고 정말로 그 시상식이 나타날 때 저 상 받는 사람 애인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하. 여자분이 딱 한 명 왔길래. 그 여자분이 설마 무협을 써가지고 네. 근데 이제 작가 본인이라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보통 무협은 여자들은 잘 안 읽고 하물며 쓴다고는 더더욱 생각을 못했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또 이제 굉장히 독특하고 잘 썼어요. 그래서 출판사 대표님 반해가지고 꼬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꼬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책을 내면 떼돈 벌게 해줄게. 근데 이제 원래 따로 직업이 있었는데 아니 그 얘기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꼬심에 넘어. 어떻게 내가 먼저 그러니까. 꼬셨다는 허위 주장. 그 얘기였나? 네, 작가로 데뷔가 궁금한 게 그래서 아니고. 예. 출판사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꾸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눈이 맞은 거죠. 아니 왜 그 무협과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협이죠. 이게 바로 그냥- 허초와 실초를 주고받는 예, 그런 하여튼 그 후로 지금 30년째 싸우고 있어요. 누가 먼저 꼬셨냐 가지고. 자 그럼 진산 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먼저 꼬신 걸로 할게요. 제가 낚았습니다. 어떤 초식으로? 뭐 그냥 이렇게 따라와라고 하니까 바로 따라오던데요. 딱히 뭐 이렇게 저항은 없었습니다. 딱히 전 없었다. 예. 혀를 짚었나요? 무협지범은 꼭 여성들로 구성된 그 사수를 부리는 집단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렇죠. 있죠. 방중술. 비구니들로만 이루어진 문파도 나오기도 하고. 그 소식을 쓰셨습니까? 아니 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었어요. 갈 필요. 아니 그때 그 무협 출판사의 작가분들이 저 빼고는 다 남자 작가인데 원래 글을 쓰려고 했는데 무협을 썼다가 아니라 무협만 쓰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할 때 그 느낌은 너무나 순진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아 그래서 꼬시기가 쉬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데 그 빠르지. 중에서 왜 자백이었습니까? 그 순진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성격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나쁜 남자는 아니고 그냥 성격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왜 주변에 다 퍼주고 정작 가족은 속 뒤집어지게 하는 그런 타입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고 해도 우리 엄마니까 좀 잘해줘 뭐 이러면서 부인 속은 더 상하게 하는 그렇지. 그런 타입의 좋은 남자들이 있잖아요. 갈등을 예.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는 좋은 사람 입장이 되려고 네. 하고 저는 그런 타입들을 싫어했거든요. 어. 근데 저 인간은 사람이 나빠서 그러니까 못된 소리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까칠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제 성격만 꽉 잡으면 데리고 살기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좀 많이 유해졌어요 지금. 많이 나아졌어. 옛날엔 내가 생각해도 정말 난 나쁜 놈이었어. 그렇죠. 어떻게 나쁜 놈이셨어요? 나쁜 말을 해주는 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나빴어요. 직설적으로. 네. 그것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잊지 못하게. 잊지 못하게. 왜냐하면 기껏 얘기해줬는데 잊으면 보람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작품을 썼는데 아니다 싶으면은 쓰레기 이렇게? 쓰레기라고는 안 하죠.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게 똑같은 말이죠. 그만두는 게 낫겠다. 그만두는 게 낫겠다. 네 인생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뭐 이런.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 근데 괜히 나도 이렇게 그때는 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작업실에 무협 한번 써보겠다고 와서 막 반년 정도를 책을 막 두세 권을 써요 원고를.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자백한테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막 밤새 읽고 나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 짐 싸서 집에 가는 게 내 생각엔 넌 재능이 없어. 집에 가. 어디 가서 기술 배워. 이런 말을 해주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잘 쓰는 사람한테 잘 쓴다고 아주 침 마르도록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서 다리죠. 우리 진산에게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작가로서는. 더 볼 게 없다. 넌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 아 이런 식으로 오셨구나. 그 말을 자백만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홍일점으로서 당시 무협계의 홍일점으로서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다. 자백만이 아니라 이제 용대훈이라고 선배님도 또 한 분 계셨는데 반응이 비슷했어요. 원고를 가져가면 그게 다르니까. 스타일이. 예,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 요새는 가끔 그걸 이제 후회하지. 그때 뭐라고 해줬어야지. 아니 그게
그립 수준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취향의 문제고 성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편이 진산이라는 작가가 서는데 도움이 되겠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고려 대상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생각하고 싶어요. 자, 우리 자백 선생은 철학을 전공하셨던데 어쩌다가 이 무협으로 빠지신 거예요? 철학은 사실 세상 대부분에 도움이 안 되는데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도움이 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무협을 좋아해서 자꾸 읽다 보면 장르 소설이라는 게 다 그렇죠. 나도 한번 이렇게 써보고 싶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근데 거죠. 아마추어의 습작하고 전문 작가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어느 순간 뛰어넘는 게 80년대 말이라고 할까. 무협이 너무너무 형편없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면 차라리 내가 쓰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게 첫 번째고. 어릴 때 즐겨 읽던 무협이 어느 순간 점점점 질이 떨어져서 왜 그렇게 질이 떨어진 겁니까?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아하. 무협 작가들은 대부분 이제 직업 작가이기 때문에 파는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많이 찍어내면 되지가 통하는 거예요. 그럼 많이 찍어내면 수준이 점점 더 떨어지죠. 1년 걸려 한 편 쓸 거를 한 달에 한 편 쓴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질이 떨어지죠. 사실은 더 나가면 공포의 인구단 때문이에요. 공포의 인구단. 그 이전에 80년대에는 한국에서 SF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오락거리가 별로 없는 데에서 사람들이 오락거리로 읽을 수 있는 소설이 그나마 정착한 게 미스터리하고 무협이었어요. 무협은 그 안에 싸움도 있고 포르노 같은 어떤 그런 관능 소설의 요소도 그렇죠. 그런 있고, 면도 있죠. 예, 모험 소설의 요소도 있고, SF적이기도 하죠. 그렇죠. 괴물이나 뭐 귀신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오락 소설로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80년대 말에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대학물이 나타난 거예요. 공포의 외인구다부터 시작되는. 그때 대단했죠 그때. 예, 80년대 저도 그 세대를 압니다. 극화체 만화가 나오면서 네. 만화방의 주 고객들이 대거 극화체 만화로 들어간 거예요. 연세로 다 빨려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무협이 폭삭 가라앉았구나. 그래서 한 80년대 말에서 94년 정도까지 무협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 후에 용대호님, 제 사부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좋아하던 작가고 그 용대호님의 태극문이라는 작품이 나오면서 그 뒤에 마침 작가 모집이라는 글이 그때 철학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면서 아르바이트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해서 본업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전공 뭘로 전형하셨어요 대학원은? 인도 철학을 한번 해볼까 하고 티벳 가면 인생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인도 그때, 철학으로 진학하고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신 거예요 처음에.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세계가 전혀 그렇게 곁다리로 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한 세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계속하는 건 포기하고 글을 제대로 써보겠다. 하루에 막 원고지 한 100매 200매씩 썼는데 한 6개월을 하면서 계속 이제 퇴짜를 맞았어요. 다시 써. 그러다가 이제 오기가 나서 제대로 써보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공부를 접어. 네, 공부를 접고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해서 한 6개월 도전했는데 자꾸 퇴짜를 맞으니까 본격적으로 써서 첫 작품이 대도라는 그게 데뷔작이 됐는데. 잠깐만요. 그 작품이 무협계에 차지하는 위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2세대 시작이라고도 평하죠 보통. 새로운 세대 시작이구나. 예, 거의 신호탄을 본격적으로 올린 굉장히 임팩트도 강했고 일반 서점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만화방을 떠나서 일반 서점으로 진출한. 예, 아직도 읽어도 이제 재밌죠. 그리고 선문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읽을 것이 없어서 썼다라는 이제 좌백 선생님의 선언과 함께 시작하는 이 내가 읽을 것이 없어서 직접 썼다. 그 강렬한 시작부터 해서 무협식 표현으로 굉장히 광호한 신진 작가의 광호한 광호와 선언.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어만하다, 오만하다 뭐 이런 거를 무협 용어로 광호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미친 듯이 오만하다라는 거죠. 미칠광. 미친 오만함. 미친 오만함. 아직도 이제 고전으로 회자가 될 정도로 이 장르계에서 이제 꼭 추천이 되는 작품이죠. 그 광호 같은 용어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무협지만의 용어들이 있잖아요. 금광불개, 규화보존.
아, 왜 꽃 취향이 아니 정말 기화보존은 기억나는 게 이거를 읽히면 고추가 기능을 상실해.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익히나 하는데 내시들이 익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내시들이 익히는 게 아니라 익히면 내시가 그러니까 맞아. 전후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선우가 그렇지. 기화보존 기억나고 운기조식. 무협 용어의 70% 정도는 도교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아 그래요? 받아들인 거죠. 운기조식이 실제로 도교에 있는 거고 불교의 그 좌선하고는 좀 다른 기의 운행을 이렇게 한다라는 상처를 입으면 내공으로 이렇게 치료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내공 수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0% 정도가 중국식 단어들이 그걸 조어하는 거죠.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한자 단어하고 중국 한자 단어가 다를 때가 있어요. 1930년대, 40년대, 50년대에 우리나라 표현들도 보면 지금 보면 굉장히 낯설 거예요. 무협은 일부러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죠. 광호라든가 본좌라든가 뭐 아 이런 본좌. 보통 벼슬 있는 사람들은 본관이 그러고 우리 저 오공화국에 높으신 분은 본인이 꼭 기자회견할 때 본인이 어쩌고 그 본인이 이게 본관 본좌 같은 의미죠. 본좌. 나는 뭔가 좀 다르다 니네하고는 이런 느낌의 본좌. 그리고 이 무공이 등장하면 그 무공을 깨는 게 등장하고 그걸 깨는 초식이 등장하고 뭐 이런 이 상호관계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개별 작품마다 다른데 중국의 도교나 이렇게 오행 사상이라든가 뭐 이런 그 왜 금은 목을 뭐 이기고 뭐 목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세계관 마블 뭐 이런 것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죠. 뭐 아이스 뭐 파이어 뭐 이런 거 다 미국의 슈퍼히어로도 대부분 황당하죠. 이 능력 배틀물의 세계관을 만들 때 중국이나 이렇게 아시아권에 공유되는 어떤 문화적 유산을 그 오행설에서 베이스로 좀 해서 따온다든가. 오행설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이기윤이라든가 뭐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거지. 기본 틀 자체는 이제 중국 무술에 있는 뭐 경공이나 뭐 신법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하니까 거기서 이제 베이스를 딴 다음에 설득력의 이제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라도 있는 데서 친다. 그럴싸하게 쳐야 되니까. 있는 구라를 치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강호라고 하는 가상의 이제 세계가 있잖아요. 마블의 멀티버스처럼 강호가 있어. 근데 그 강호의 문파가 왜 9개예요, 항상?